자, 오늘 미스테리 인터넷 어떤 보도 매체에 올라온 자료 화면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30대 회사원이 인터넷에서 물뽕은 이제 용어겠죠. 예, 그 약물, 해당 약물 용어인데요.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반인이 가정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것이 적발이 돼서 사람들을 경악해 했었던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 바로 여우고개의 비극입니다. 그 기사 속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로 인해서 비포장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도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산 진승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여우가 많이 나오니까 여우고개라고 그러겠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게 말하는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모르니까 나는 다 남자예요. 다 남자야? 알겠습니다. 예. 제작진은 묻습니다. 이곳이 저기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다가 보신 건가요?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거기 뭐 바로 여기지, 뭐 이게 개를 그슬렸는지 어쨌는지 뭔지 알아? 여기 있었다고. 뭘 태우다 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해서 와본 거라니까. 어느 날 파주의 여우고개에서 밭으로 가던 신고자는 땅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언가를 태우다 만 흔적으로 보인다고. 처음에 신고자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한 후 이 상태가 처음 갔을 때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뭔가 신고자분 말대로 강아지 다리처럼 보이는 것이 땅에 놓여져 있는데, 이 도대체 신고자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동물을 잡아먹고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무지 이상한 마음에 신고자는 경찰에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약간 불에 그을린 흔적도 좀 보이고요. 속된 말로 들짐승이 이렇게 살 부분을 해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확인 결과 그것은 사람의 정강이 빼었다고 합니다. 인근을 파자 성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말이죠. 당시 사건 현장입니다. 가로 170cm, 세로 30cm의 구덩이. 누군가가 시신을 불로 태우고 땅에 매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르지 않으면, 여기 보이시죠? 이 안쪽이 깊게 파여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액사라든지 아니면 목을 졸랐다든지 끈으로, 이걸 이제 끈 졸림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사건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어떤 일정 부분 압력이 가해졌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이게 실제 화재사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근육이나 혈액의 일산화탄소 함유량으로 봅니다.
헤모글로빈에 일산화탄소가 붙거든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에 일산화탄소가 붙었다는 건 이 사람이 숨을 쉬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부검 결과 설골이 부러지는 등 목을 졸라 살해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에 태우고 묻어 유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피해자가 강씨임을 알아본 한 강씨의 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고서 놀랐죠. 뉴스를 보고 그런 일이 전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강씨의 지인은 회식을 제안하고 정작 강씨 본인은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내가 회식을 못 간다고 했거든요. 토요일은 내가 좀 더 바쁘니까 그날 안 간다고 그랬더니 혼자 가기 좀 대면대면하니까 자꾸 같이 가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이 되니까 뭐라고 연락이 또 왔냐면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실종됐다던가 가출이 됐다던가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혀 그 양반이 가출하거나 실종될 사람이 아니거든. 강씨 지인의 진술로는 강씨는 실종 신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강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지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12월 15일이었죠. 저 출근하는 거 배웅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밤 11시 전후였을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 계셨으니까 뭐 회식하러 가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새벽 4시가 되도록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강 씨와 함께 동거하고 있던 그의 둘째 아들은 귀가하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 불안해하다 다음날 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 씨를 처음으로 신고한 것은 강 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일이 없는데 예산 일이 아니다. 집에서 전화했는데 전화기도 꺼져 있었어요. 15일 오전에 둘째 아들을 배웅한 강 씨가 찍힌 CCTV의 모습입니다. 뒷짐을 지고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강 씨는 15일 1시 30분까지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 이후 CCTV에 외출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된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쓴 수상한 한 사람이 CCTV에 목격이 됩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그는 장갑을 끼더니 강 씨가 사는 층 바로 아래인 9층에서 내립니다. 이 CCTV를 보면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묵직하잖아요. 들고 가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무거워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23분 후 나가는 그는 처음과는 다르게 캐리어를 옮기는 것이 힘들어 보였는데 그의 캐리어에는 분명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은 이 CCTV 사진을 가지고 9층을 탐문해 봤습니다. 그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강 씨의 둘째 아들, 저는 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하고
아니, 형이라고요? 형제잖아요. 친족 살해범이란 얘기입니까?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졌어요. 모든 정황이. 일단 본인은 자식을 신고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형을 무슨 이유로요? 작년 1월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희 형을 신고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겠죠. 마음속으로. 과연 강 씨의 첫째 아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예, 실제로 제조에 성공한 건 약 850g 정도 되고요. 본인이 일부 투약하고 저희가 압수한 양이 약 482g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물뽕 제조 방법이라고 올라왔던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 자료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강 씨의 첫째 아들은 국내 최초로 가정에서 사제 마약을 제조 및 투약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막 착하게 살겠다 그러고 절대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막 집에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여자 쪽 집에서 집 해오라고, 뭐 집 좀 하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돈을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해줬습니다. 자꾸 죽겠다고 문산대교에 가서 뛰어내리겠다고,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 내서 죽어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첫째 아들은 강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달라느니 죽어버리겠다느니 계속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강 씨 집안의 식기에선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강 씨의 실종 직후 집안 음식물과 식기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었습니다. 집에 독극물 의심되는 게 있으니 음식 함부로 먹지 말라고. 둘째 아들에게 집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경고까지 한 강 씨. 둘째 아들은 형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 당일 첫째 아들의 종적을 쫓기 위해 그가 사는 곳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꺼운 상의를 입고 나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돌아온 모습이네요. 아침에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옷이 다른 그리고 밤에 찍힌 그의 손엔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키모 옷이라는 이 옷의 형태가요. 지금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형태와 아주 많은 유사성이 보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게 좀 큰 옷을 입었는데 여기도 보면 좀 사이즈가 커요. 네. 그리고 이 CCTV 화면을 좀 확대해 보니까 캐리어의 손잡이 부분, 이 한쪽 부분만 밝은 금속 장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씨 집의 CCTV 속에 찍힌 용의자와 첫째 아들의 CCTV 속 그의 인상착의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물을 순 없죠. 법원으로서는 그걸로 확정을 못하니까요. 이것만으로는 첫째 아들을 범인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궁금해 죽겠다니까요. 누군가가 끌고 나가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그런데 사람이 식별이 안 돼요. 이 아파트 앞에서 승합차가 움직였는데 아버지가 실종되고 나서 그런데 큰아들 인터넷 기록에 보면 승합차를 팔겠다고 여기저기다가 전화를 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차량 매매를 시도했던 날짜들입니다. 15일은 아버지가 실종된 날, 12일부터 17일까지 아버지 차량 매매를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일 있고 나서는 문을 항상 수시로 닫고 다녔는데 장롱 앞에 의자가 있었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요. 전 장롱 앞에 의자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쭉 둘러봤는데 촉이 오더라고요. 아, 집 문서를 찾으러 왔구나. 증여 계약서에서 본인이 다 작필로 썼더라고요. 둘째 아들의 진술로서는 아버지 실종 후 누군가가 강 씨의 차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첫째 아들이 강 씨의 차를 매매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강 씨의 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과 갑자기 첫째 아들 앞으로 바뀌어 있는 집의 명의, 이런 종류의 행적들은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행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이런 첫째 아들의 행위는 도무지 실종된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임을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우리 사무실마다 CCTV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사를 진척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 가방을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웠다고 하더군요. 주워서 갖다 놨다가 아내가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갖다 버렸다고 뭐 그런 알리바이를 댔는데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물어봤더니 장항아이 씨 어디다 버렸다고 해서 주변을 싹 다 뒤졌습니다. 별짓을 다 해봤어요. 물증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제가 형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피의자 자백밖에, 자백해서 사체를 찾는 길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형사들도 정황이 완벽한 상황이지만 증거는 부족한 상황에서 자백만이 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 형사들은 다시 한번 실종 당일 CCTV를 다시 뒤져보다 시신이 유기된 곳 근처에 첫째 아들의 차량이 찍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밑에 보면 물품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물건하고 주문 내역. 이것을 다 대조해 보셨나요? 네, 다 대조해 봤습니다. 이 대조했더니 카드 번호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러던 중 시신 유기 장소에서 불에 타담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영수증을 대조하다 보니 카드 번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영화표 영수증이죠. 정확히 말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일단 영화표가 발견된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동시에 인근 방범 카메라에 용의자 차량이 찍혀있던 이런 사체 발견과 동시에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범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건 뭐 100%에 가까울 정도로 명백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드 번호의 명의자는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로 이 사건의 범인이 첫째 아들임이 100%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죗값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송치 과정에서 대사성 산증으로 쓰러졌다니까. 나중에 부검 결과도 이 마약을 마신 걸로 몸에 축적돼 있었던 거예요. 살인범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백을 못 받는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린 돌아버리지 진짜. 회한이 많이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형사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마약 중독으로 검찰 송치 중 사망한 첫째 아들, 그리고 시신 유기 현장에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였던 그 영화표. 제가 그 현장에 영화표가 하나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날 개봉한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참 놀랍게도 영화 제목이 내가 살인범이다 라는 영화였어요. 그날 본 영화가 말이죠. 끝이에요. 예. 아, 뭔가 답답하네, 사건이. 되게 답답한 사건이야. 첫째 아들은 어쨌건 죽었어. 지옥에서 심판받겠지. 아버지를 죽인 혐의. 근데 뭐 수사권 종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끝이 약간 답답한 느낌인데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PTT로 하는 거 해봅시다. 이거 괜찮네. 좀 더 몰입도가 있네 이게. 그 사건만 잘 되면 되는데 찾는 것도 오래 걸려요, 시간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 올려놓은 거 있긴 해요.